자, 그러면 오늘 좀 무거운, 흥미롭기도 하겠지만 좀 무거운 주제죠. 그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 귀신에 대한 언급을 몇 번 했죠. 뭔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그런데 조금 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자, 일단 그 귀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귀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신비로운 느낌과 무서운 느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참 이런 게 있어요. 그 예전에도 제가 그 상담하면서 아무래도 그냥 상담이 아니고 최면 상담이잖아요. 최면 상담이다 보면 뭔가 이렇게 깊은 무의식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깊은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뭔가 좀 깊은 접촉,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뭔가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어떤 귀신,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매일 귀신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일단 뭔가 이렇게 조금 목소리부터가 변합니다. 목소리부터가 변하고, 막 굉장히 그런 분은 아닌데 굉장히 굉장히 욕설이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정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면 중에도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멱살 잡는 듯한 이런 행동도 하고,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지난 방송에 한번 말씀드렸죠. 뭔가 자기 목을 조르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행동과 말과 이런 굉장히 괴기스러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귀신이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런 존재들을 정말 끊임없이 만납니다. 아주 자주 만나는 건 아닌데 꽤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퇴치하거나 이렇게 천도를 하거나 그러길 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낙태령에 대한 주제예요. 낙태당한 영혼들이 한이 맺혀서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굉장히 괴롭히는 케이스들, 이런 주제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귀신의 존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는 다 영혼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영혼들이 있다면 몸이 있는 영혼이 있을 것이면 몸이 없는 영혼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같이 있는 것 귀신이죠. 뭔가 주인 잃은, 갈 곳 잃은 영혼들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 영혼들이 함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당연히 저는 그런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조금 과장되게, 너무 과도하게 아주 오래도록 우리의 어떤 강박관념, 선입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제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고정관념은 정말 쉽게 사라지지 않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정말 굉장히 문제예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런 영상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또 사실 그런 걸 직접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 오셔가지고 그 빙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이제 특히 이제 귀신 보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뭔가 이렇게 귀신의 존재를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집에 가면은 꼭 뭔가 이렇게 누가 귀신이 있다던가 이런 존재들을 만나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 그런 분들의 경험담은 정말 꽤 많이 봅니다.
물론 정말 그분들이 귀신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경험담을 꽤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오늘도 한 분이 그런 괴로움을 얘기하셨지만, 뭔가 자꾸 막 눈만 감으면 뭔가 뒤에서 막 이렇게 사라지려고 하고 막 스쳐 지나가고 막 이런 존재들. 자, 그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귀신이 있다는 거는 분명한데,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귀신이 있는 게 당연하다면, 그죠? 당연하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귀신 들리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나?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귀신 들리고 귀신에 자꾸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낙태령에 대해서 얘기도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낙태령 때문에 뭔가 내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뭐 어머님이 낙태한 그 형제 때문에, 뭐 실제로 제가 올린 영상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아닐까?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아니면 또 괴롭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닌 말로 세상에 우리 주위에 그 임신 중절한 케이스 한둘인가요? 어디? 한둘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안 해본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을걸요? 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것을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우리 사회에 본표적으로 퍼져 있는 일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 사나요? 다 뭔가 이렇게 인생에 꼬여서 잘못되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이렇게 귀신 들림에 고통을 받느냐? 여기도 보면 우리의 굉장히 뭔가 우리 안에 잘못된 선입관, 판단, 어떤 믿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귀신들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뭔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단 우리의 마음을 홀릴 수는 있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속삭여서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을 가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라는 거. 우리 현실에 뭐 물건을 막 움직이거나 막 뭔가 나쁜 일을 불러오거나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이렇게 자꾸 빙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들, 아닌 말로 저도 뭐 젊은 시절에 가위 눌려봤던 있었고요. 가위 눌다 보면 정말 무슨 그 귀신 같은 존재를 보게 되잖아요. 서스라치는 경험들, 정말 그때만큼은 정말 무섭죠.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경험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삶에서 뭔가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이 자꾸 겹치면, 뭔가 자꾸 무슨 사고를 겪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뭔가 가족의 불행이 겹친다든가, 뭐 그렇죠. 막 이유 없이 갑자기 막 가족이 막 죽어 나간다든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막 그렇게 뭔가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때 뭐 도대체 내가 뭔가 전생에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귀신이 붙어서 그런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빚만 지는 이유는 혹시 무슨 가난 귀신이 붙어서가 아닐까? 아니면 조상에 무슨 내가 조상을 잘 모시지 않아서 그런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뭔가 이제 이 빙의를 치료해달라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아니 제가 근데 자꾸 귀신을 좀 보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 자꾸 뭔가 그 일을 겪은 다음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뭐 그러면서 은근히 좀 이렇게 빙의를 명시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빙의를 치료받고 싶은 이 마음에 아주 굉장히 큰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허점 때문이에요. 이 허점 때문에. 빙의를 치료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문제가 어떤 귀신 때문일 것이고, 이 귀신을 해결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바로 여기에 가장 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빙의 퇴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귀신 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영매나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너무 간단히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바꿔먹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귀신을 쫓아도 뭔가 작업을 해도 자꾸 뭐 또 새로운 귀신이 왔다고 하거나 또 귀신이 들었다고 하거나 그러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자, 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도 또 오고 쫓아도 또 오고 왜 이럴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무슨 기가 약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죠. 뭐 기운이 약해서 기가 없어서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귀신을 쫓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건 그 문제가 귀신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건 너무나 편의적인 말상이에요. 이건 너무나 편의적인 말상이라고요.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이거 귀신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귀신만 보내버리면 내 삶은 다 괜찮아질 거야. 이건 너무나 편의적인 말상입니다.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왜? 자, 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귀신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 귀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고 뭔가 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제 내 책임은 없는 거죠. 굉장히 피해자적인 발상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귀신 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꾸 들릴까요? 한 나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 나라를 들어보면 한 나라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군대도 강성하고 뭐 국민들의 단합심도 그냥 철통 같고 아주 단단하고 이런 나라라면 옆에 나라들이 감히 찝쩍거릴 생각을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 나라들이 있죠. 강대국들. 그런 강대국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단결하고 똘똘 뭉치고 아주 그냥 단합도 잘 되고 아주 뭐 정치 경제 다 안정돼 있고 외부의 나라에서 함부로 찝쩍거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뭔가 그냥 막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뭔가 좀 허술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 이제 슬슬 옆 나라에서 내정 간섭하기 시작하죠. 야야 그거 혹시 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야 그거 우리랑 같이 하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찝쩍거리기 시작하죠. 그죠?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렇다고 느낄 때 그때 가장 귀신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뭔가 내 삶에 뭔가 어떤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이 삶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거대한 다른 외부의 힘 때문에 조정당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귀신들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자, 그런 상태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퇴마 작업을 했어요. 이제 귀신 다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삶으로 돌아갔는데 뭐야? 귀신 쫓아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지? 왜 계속 이렇게 힘들어?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뭐야? 다른 귀신이 또 있구나.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정말 막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바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 그래서 귀신 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제가 뭐 무슨 영능력자라고 영매라고 그런 걸 하겠어요. 제가 뭐 무슨 신내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잘 설득해주면 잘 나가요. 조금만 설득해주면 물론 조금 버티는 귀신도 있지만 조금 설득해주면 나갑니다. 문제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의 어려움과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자신이 없는데 귀신만 쫓아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제 부딪혀서 현실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문제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냥 좀 안타까워서 제가 요즘 너무 그런 분들이 전보다 좀 많이 저를 찾아오시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저도 삶에 굉장히 힘든 시절에 저도 그런 경우 해봤어요. 아까 말했지만 저도 가위 너무 심하게 눌려서 막 정말 그 귀신의 웃음소리 같은 그런 체험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막 뭐 귀신이 왜 집에 있는 것 같고 정말 무섭죠. 그때는 진짜 무섭죠. 그런데 그 시절을 돌아보면 뭔가 내가 너무 약해져 있던 시절이라는 것이 지금 돌아보면 느껴져요. 내가 너무 약해서 너무 내가 내 삶에 어떤 자신감도 없고 그랬던 시절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에 그때 그런 경험을 했구나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뭐 전생 체험 잘 안 하는 이유라는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비슷한 주제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삶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괴로운 일을 자꾸 당하면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지죠. 제가 우리의 무의식 원하는 3가지 이런 영상을 올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알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때 가장 안정된 기분이 들죠. 근데 내가 최소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없어도 그 원인을 알기라도 하면 우리 마음은 좀 편해집니다. 이유를 아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능력도 없고 그 이유도 모른다면 그때 우리는 가장 불안에 빠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가장 힘들고 불안에 빠지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그래서 자꾸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찾는 게 전생에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가 귀신이 들어서 그런가? 내가 조상을 제대로 못 모셨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아니면 그때 막 어디서 부정한 데를 다녀와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자, 공통적으로 그겁니다. 내가 내 삶의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주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 영혼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걸 좀 알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굳건하면 귀신이 있어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있으면 어때요? 같이 놀면 되지 어떤 유쾌한 젊은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막 자꾸 방에 예쁜 귀신이 나오는데 볼 때마다 같이 자고 싶은 마음이 들어 죽겠다고 그런 유쾌한 반응도 나오던데.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괴롭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그 마음을 바꿔먹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존재들은 아주 가볍게 퇴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귀신이라는 존재에 연연하는 것도 약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한 마음이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마음이긴 해요. 특히 청소년들 그런 경우가 많죠. 꼭 귀신의 문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꾸 나에게 무슨 정신질환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집착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이런 거죠. 내가 굳이 공부도 안 돼, 성적도 안 올라, 친구 관계도 안 좋아. 이런 아이들 예전에 참 오래 상담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뭔가 무슨 난독증에 걸린 게 같대요. 난독증 확실하대요. 근데 난독증 클리닉에 막 다녀요. 쪼가저런 줄 같아. 근데 또 다음에 갑자기 뭔가 자기가 사이코패스 같대요. 내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닌데 사이코패스다. 나중에 무슨 조현병이다. 변화별 증병을 막 가져옵니다. 정말 끊임없이 이 친구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만 찾는 그런 청소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마음도 비슷해요. 뭔가 나이가 지금 내 삶이 풀리지 않는데 내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런 병 때문이라면 그 병을 찾아서 해결하기만 하면 나 이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 자꾸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찾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차라리 조금 더 자신을 위해서 뭐 단어 하나 더 배우고 책 한 번 더 볼 시간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에너지를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느라고 다 써버리는 그런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고요. 성인들에게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빙이다, 전생이다 이런 걸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삶의 어떤 그 삶의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제 채널의 모든 구독자님들, 특히 오늘 너무나 많은 회원님들이 가입해 주셨는데 특히 오늘 가입하신 회원님들, 앞으로도 가입하실 회원님들 바로 이거를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이걸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내 자신이 그런 내 삶의 통제권을 다시 되찾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체험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방송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실망한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같이 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